코리아 포커스 24에 다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코리아 포커스 24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나는 러시아가 유럽에 그리고 사실상 서방 세계 전체에 대한 최대의 위협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러시아와의 관계는 영구적으로 바뀌었다. 수년 동안 푸틴은 자신의 그림자 함대가 손댈 수 없는 존재라고 믿었다. 수백 척의 유령선이 제재를 뚫고 빠져나가 그의 전쟁 기계를 자금으로 떠받치는 동안 서방은 무력하게 지켜보기만 했다. 이것이 모스크바가 가장 좋아하던 환상이었다. 그러나 1월 7일 그 환상은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산산이 부서졌다. 미국 해안경비대가 러시아의 그림자 선박에 승선에 납포했고 승무원을 구금했다. 그런데 러시아 군함 3척이 바로 거기서 지켜보기만 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발포할 수 없었다. 개입할 수도 없었다. 그들은 속수무책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납포가 아니었다. 이것은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허세가 들통나는 순간 러시아는 또다시 접었기 때문이다. 철칙은 여전히 깨지지 않았다. 러시아는 진짜 힘을 마주치는 순간 물러선다. 그런데 모스크바의 더 나쁜 것은 미국이 여기서 끝내지 않았다는 점이다. 몇 시간 뒤 그들은 두 번째 유조선도 납포했다. 러시아인들은 지금 이성을 잃고 있다. 어떤 이들은 선전포고를 외치고 다른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암살을 외치고 있다. 그러니 푸틴의 그림자 함대가 어떻게 며칠 만에 손댈 수 없는 존재에서 망신당한 존재로 바뀌었는지 정확히 짚어보자. 모든 것은 12월에 시작됐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봉쇄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 말은 어떤 선박도 들어오거나 나갈 수 없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미국이 진지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도록 하기 위해 미군은 서로 다른 두 척의 유조선을 실제로 납포했다. 바로 그때 이란에서 출항해 베네수엘라로 향하던 가이아나 국적 선박이 하나 있었다. 그 이름은 벨라1이었다. 이 선박은 2024년부터 미국의 제재 대상이었다. 이란산 석유를 운송했고 테러리즘과 연계된 단체를 도왔다는 의혹 때문에 제재를 받았다. 그래서 미군이 이 선박이 베네수엘라로 향하는 것을 포착했을 때 그들은 선박을 납포하기 위한 연방 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자 선박은 급히 방향을 틀었고 북대서양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고속 해상 추격전이 시작됐다. 벨라원은 위치 발신 장치를 꺼서 자신의 위치를 숨기고 쉽게 붙잡히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것은 통하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새해에 그 배의 신호가 다시 켜졌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이름과 러시아 국기를 달고 항해하고 있었다. 실제로 승무원은 선체 옆면에 러시아 국기를 직접 그려넣기까지 했다. 기본적으로 미국 해안경비대를 겁주려는 의도였다. 이 모든 것이 충분히 분명하지도 않다는 듯 크렘린은 선박을 러시아 해역으로 호송하기 위해 군함 2척과 잠수함 1척을 보냈다. 푸틴은 미국이 러시아와의 긴장 고조를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자신이 허세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불행히도 상황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1월 7일 미국 해안경비대가 실제로 그 배에 승선했기 때문이다. 한번 보자. 바다 한가운데서 유조선에 어떻게 승선하나요? 안녕하세요, 제인. 이번에는 당신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다행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제 그 배가 납포된 상황에서 대략 시속 10마일 정도로 움직이는 거대한 선박이 어떻게 미군의 주의를 피해 도망칠 수 있느냐는 질문이죠. 사실 사람은 배보다 더 빨리 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승선 과정에 있습니다. 헬리콥터로 사람을 배 위에 내려보내는 작전에 관여해본 입장에서 말하자면 이건 철저히 팀워크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박이 승선을 거부하고 계속 방향을 바꾸면 갑판 위로 부는 바람이 바뀌고 갑판이 매우 거칠어지며 당연히 헬리콥터를 착함시키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로프로 사람을 내려보낼 수도 있지만 배가 소용돌이 치듯 움직이며 롤링하는 상황에서는 극도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날씨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정보가 불가피하게 부족합니다. 미국 해안경비대와 군은 이 사안을 2주 동안 추적해 왔다고 합니다. 군사적 관점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국기 변경입니다. 그 배는 가이아나 국기를 달고 있었는데
카리브해를 벗어나자마자 러시아 국기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선체 측면에 러시아 국기를 칠해 넣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국제법상 러시아가 보호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잠수함 한 척과 일부 수상함이 주변을 돌며 보호하고 있었다는 점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불분명하냐면 그 세부 사항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러시아가 베네수엘라에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빌려줘 러시아 군사 장비를 사게 했고 그 대가로 베네수엘라가 석유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문제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앞으로 며칠 안에 드러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임무가 마침내 성공했고 이 배가 영국 해안 바로 앞에서 납포되었다는 점입니다. 푸틴이 보낸 그 세 척의 군함은 이 작전이 진행되는 전 과정을 말 그대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미국이 유조선을 납포하고 승무원을 구금하는 동안 그저 가만히 서 있기만 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굴욕적인데 미국은 불과 몇 시간 뒤 같은 일을 다시 했다. 미국 남부사령부가 다음과 같은 성명을 냈다. 오늘 새벽 동틀 무렵의 작전에서 국방부는 국적이 없고 제재 대상인 다크 플리트 모터 유조선을 아무 사고 없이 억류했다. 차단된 선박 소피아는 국제 해역에서 운항하며 카리브해에서 불법 활동을 수행하고 있었다. 미국 해안경비대가 최종 처분을 위해 소피아를 미국으로 호송하고 있다. 여기서 얻는 교훈은 매우 간단하다. 달아날 수는 있어도 숨을 수는 없다. 그리고 세계 정치의 철칙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 철칙은 러시아가 힘을 만나면 언제나 물러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철칙은 오늘날까지도 깨지지 않았다. 이제 러시아 정부도 성명을 내놓았는데 예상대로 대단히 격앙돼 있다. 한번 보자. 2025년 12월 24일 마리나라 선박은 러시아 연방 국기를 달고 항해할 수 있는 임시 허가를 받았다. 오늘 모스크바 시간으로 3시쯤 어느 국가의 영해에도 속하지 않는 공해에서 미국 해군이 선박에 승선했고 선박과의 통신이 끊겼다. 유엔 해양법 협약의 규범에 따르면 공해에서는 항행의 자유체제가 적용되며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의 관할에 적법하게 등록된 선박에 대해 무력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 나는 러시아가 유엔 헌장을 이야기하기에 가장 적절한 당사자인지 모르겠다. 유엔 헌장 첫 장에는 다른 나라를 침공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그 장을 건너뛴 것처럼 보인다. 여기까지가 오늘 코리아 포커스 24의 방송입니다. 코리아 포커스 24는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